시청자 명태균이 같은 시점에 같은 페이스북 페이지에 하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띄운 게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들 김건희 씨도 무죄, 김영선 전 의원도 무죄로 풀려났으니까 같은 게이트 안에 오세훈도 그렇게 빠져나갈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게이트 그렇게 단순한 그림이 아니에요. 명태균이 지금 들고 있는 카드는 뭘까요? 김건희와 김영선은 풀어주고 왜 오세훈만 잡힐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표면에서 보이는 재판 일정, 그 뒤에 숨은 명태균의 동기, 그리고 이게 보수 진영 전체의 어떤 신호인지까지 세 층을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정리되는 순간 민주당 안에서 왜 김용민 의원과 박지원 의원이 같은 시점에 같은 메시지를 던졌는지도 그 퍼즐 한 조각이 같이 맞춰집니다. 이건 단순한 페이스북을 하나가 아닙니다. 보수 진영 안에서 누가 보호받고 누가 버려지는지 그 그림이 명태균 한 사람의 손에 일정 부분 잡혀 있다는 신호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게 있어요. 지상파 보도만 보고 있으면 재판 일정은 보입니다. 그런데 명태균이 왜 하필 그 노래를 그 시점에 띄웠는지 그 자체의 무게를 짚는 보도는 거의 안 보여요. 표면 보도만 따라가면 이 구도는 절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층으로 들어갑니다. 표면에서는 재판이 어디까지 왔는지, 동기에서는 명태균이 어떤 카드를 들고 있는지, 결과에서는 이게 양쪽 전국의 어떤 신호인지 차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표면입니다. 재판이 어디까지 왔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6.3 지방선거 때문에 잠시 멈춰 있었어요. 그러다 선거가 끝나고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법원 출석이 시작됐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의혹 재판인데 다음 주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에요. 정확히는 다음 주에 특검의 구형과 오세훈 측의 최후 진술까지 끝납니다. 그러면 1심 선고는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돼요. 그리고 신속재판 조항이라는 게 걸려 있습니다. 2심, 3심도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돼야 해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이 큰 거죠. 핵심 쟁점이 뭐냐면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 그리고 그 비용 지급을 인지했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풀려야 유무죄가 갈리는데 MBC가 한 가지를 짚었어요.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의 대가성이 김한정 씨와의 금전 거래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보도예요. 이게 표면에서 가장 무거운 한 줄입니다. 그리고 페널티가 정해져 있어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세훈은 서울시장직을 잃습니다. 1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작아 보이지만 이번 게이트의 기소 항목들을 보면 이 선 아래로 떨어질 거라고 누구도 장담 못하는 분위기예요.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게 또 다른 한 축이거든요. 다만 1심에서 어느 수준의 판단이 나오느냐가 그 다음 2심, 3심의 흐름을 사실상 정해버리는 구조입니다. 이 와중에 명태균이 페이스북에 한 행동이 있어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띄웠습니다. 광주 영령을 추모하는 그 노래입니다. 그리고 글 안에서 직격을 했어요. 너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는 표현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누구를 향한 말인지 다들 아시잖아요. 명태균 본인이 시간을 들여 손가락질을 한 거예요. 오세훈 측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본인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왔습니다.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수사기관은 범죄자와 범죄 피해자를 뒤바꾸어서 기소하는 수사기관입니다. 그리고 민중기 특검은 정말 악질적인 특검입니다. 본인 입에서 나온 발언이에요. 의혹의 한가운데서 있는 사람이 특검 자체를 악질로 규정하는 그 화법이 보수 진영 안에서도 어느 정도 통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서 같이 들고 있는 카드가 있어요. 같은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됐던 김건희 씨, 김영선 전 의원이 이미 무죄를 받고 풀려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무죄 판결을 방패로 쓰고 있는 거예요. 특검의 기소는 무리다. 이게 오세훈 측의 핵심 논리입니다. 홈이면 됐을 일을 가래로 막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번엔 가래로도 막힐지 모르겠어요. 같은 무죄 카드가 본인에게 통할 거라고 가정하는 그 자체가 사실 이번 게이트의 가장 위험한 가정이거든요. 예, 여기까지가 다들 아시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게 표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거 끝난 얘기 같아요. 김건희 씨도 무죄, 김영선 전 의원도 무죄. 그러니까 같은 게이트 안에 오세훈도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집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시장직도 무사하다. 게이트 전체가 흐지부지 끝난다. 그렇게 보고 싶어지는 거죠. 그런데 MBC가 짚은 부분이 있어요. 법원이 김건희 씨를 어떻게 봤느냐. 정치자금법상 정치 활동을 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단 말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오세훈은요. 누가 봐도 명백한 정치인입니다. 같은 게이트, 같은 명태균. 그런데 적용되는 기준 자체가 다른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다 한 가지 더 얹어집니다.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의 대가 성도, 김한정 씨와의 금전 거래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요. 표면에서는 김건희와 같은 무죄 그림인데 실제 법적 적용 기준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잠깐, 이게 말이 됩니까? 같은 게이트, 같은 인물이 의뢰한 같은 사안인데 한쪽은 정치 활동이 아니고 한쪽은 정치 활동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내고 싶은데 사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왜 명태균이 김건희, 김영선이 풀려난 직후 하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띄웠는지 그 시점을 들여다보면 이야기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동기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시점을 한번 재구성해 보세요. 김건희 무죄, 그다음 김영선 무죄, 그다음 명태균 페이스북 폭주, 그다음 오세훈 재판 막바지, 이 순서가 한 달 안에 차례로 벌어졌습니다. 비슷한 시점에 같은 페이지에서 같은 메시지가 반복되는 게 이게 신호가 아니라고 보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러면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카드의 무게부터 보겠습니다. 광주 영령에 대한 노래입니다. 한국 민주화의 상징적인 한 곡이에요. 보수 진영의 정치인이 이 노래 앞에서 마음 편할 수 있는 자리가 있겠습니까? 명태균이 이걸 띄웠다는 건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메시지의 무게 자체를 보수 진영 쪽으로 던진 겁니다. 단순히 내가 너 못 봐주겠다가 아니라 너희가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비춰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림이 정리됩니다. 같은 게이트 안에서 김건희와 김영선은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오세훈은 잡힐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명태균 한 사람의 손에 누가 풀려나고 누가 잡히는지의 그림이 일정 부분 잡혀 있다는 신호예요. 별주부전 토끼간 빼러가는 그 길이네요. 김건희, 김영선은 무사히 용궁 빠져나왔고 오세훈은 지금 그 토끼 자리에 앉아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 보수 진영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같은 게이트 안에서 한쪽은 풀어주고 한쪽은 잡는 그림이 그려지는 자체가 자충수 직전 단계예요. 본인 진영을 본인이 깎아먹기 시작한 거거든요. 같은 게이트 안에서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까놓고 말해서 이 기준을 윤 정부 시절에 같은 강도로 적용했더라면 어떤 결론이 나왔을까요? 같은 잣대가 그때는 왜 적용되지 않았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수 주류 매체에서는 이 비대칭을 거의 짚지 않아요. 재판 일정 따라가는 보도는 있는데 같은 게이트에서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잡히는 구조를 분석하는 보도는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거예요. 같은 패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김건희 씨 무죄가 나왔을 때 보수 매체가 어떻게 풀었는지, 김영선 전 의원 무죄가 나왔을 때 어떻게 풀었는지 한 줄 평으로 특검의 무리한 기소로 정리되는 흐름이 반복됐어요. 그런데 정작 같은 게이트 안에 다른 인물에 대해서는 그 한 줄 평이 안 나옵니다. 같은 매체, 같은 게이트, 다른 톤이에요. 이 패턴 자체가 카르텔이 세고 있다는 신호예요. 여기서 한번 따져봅시다. 이 그림이 굳어졌을 때 결과적으로 누가 가장 이득을 보게 되는지 이 질문 하나만 따라가도 그림이 정리됩니다. 김건희와 김영선이 풀려난 그 자리, 그 무죄 판결이 만든 면죄부의 효과는 사실 오세훈 한 사람이 잡혀서 게이트가 마무리되는 그림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요. 한 사람이 책임지면 나머지는 그 한 사람의 문제로 정리되거든요. 이게 카르텔의 작동 방식입니다.
위기가 오면 한 명을 잘라내서 나머지를 살리는 구조예요. 그런데 명태균은 그 한 명이 본인이 되는 걸 거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페이스북 글이 거칠어진 시점, 그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띄운 시점이 본인이 잘리지 않겠다는 신호로 익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카르텔이 잘라야 할 한 명을 정했다면 그 한 명이 가만히 있어야 작동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신 채워야 하는 구조로 바뀌는 거고요. 깊이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이게 단순한 한 사람의 시장직 문제가 아니라는 게 보입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미정리된 카르텔 구조가 지금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버리는지로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첫 장면일 수 있는 거예요. 명태균은 그 카드를 들고 있는 한 명이고 페이스북글 한 줄이 그 그림을 정리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역사적인 그림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 누구는 빠져나가고 누구는 잡힌다. 이게 단순한 법적 판단 결과가 아닙니다. 12 직후에도 비슷한 그림이 있었어요. 살아남는 자와 버려지는 자가 정리되는 그 새벽이요. 영화 서울의 봄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 장면 어디서 본 듯 하실 겁니다. 권력 구조 안에서 누가 누구를 자르는지가 정리되는 그 순간, 그게 지금 다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번 게이트의 진짜 그림입니다. 이건 사법의 판단이 아니라 누구를 버릴 수 있는지의 그림입니다. 이 한 줄을 한번 그대로 다시 들어보십시오. 법원이 김건희를 정치인이 아니라고 봤고 오세훈은 정치인이라고 본다는 그 자체가 법리의 문제가 아니라 진영 안에서 누가 보호받고 누가 버려지는지의 결정이 외부에서 나오는 한 장면일 수 있는 거예요. 춘향전 변사 또 동원 차린 모양새에서 누가 어사출도 기다리는 자리에 앉을지, 그게 지금 정리되고 있는 셈입니다. 명태균은 그 자리를 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사람이에요. 페이스북 글 한 줄이 그 무게입니다. 보수 진영이 누구를 버릴지 정리하는 그 사이 민주당 안에서도 정리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결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쪽은 카르텔이 새는 그림이고 한쪽은 패배 한 차례 끝에 다음 국면을 어떻게 갈지의 그림이거든요. 먼저 김용민 의원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정청래 대표가 국민이 영원하지, 정권은 짧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직후 김용민 의원이 페이스북에 짧고 묵직한 한 줄을 올렸습니다. 당원은 영원하고 당권은 짧다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본인의 페이스북 게시물 그대로예요. 그리고 이틀 전에는 또 다른 글이 있었어요. 검찰 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지난 3월부터 당 지도부에 제안했는데 거절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김용민 의원은 검찰 국면에서 지속적으로 당 지도부의 속도를 두고 본인 시각을 밝혀왔거든요. 일각에서는 이런 시각도 나옵니다. 김용민 의원을 법사위원장 자리로 정리하는 선에서 당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편에선 우원식 전 국회의장과 김용민 의원이 같이 전당대회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일각의 시각이고 본인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정의 영역이에요. 이건 분열의 신호가 아닙니다. 노선 정리예요. 검찰 사법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그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표면으로 올라온 겁니다. 이전 정부가 남긴 카르텔 구조 위에서 어떻게 개혁의 속도를 정할지 그 토론이 시작된 거고요. 박지원 의원도 매불쇼와 뉴스킥 인터뷰에서 본인 의견을 분명히 했어요.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등판으로 깊게 받아들였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퇴하고 깨끗하게 불출마 선언하는 것이 가야 된다는 본인 발언이 나왔고요. 다만 본인이 결정할 문제다라며 결정권은 당사자에게 두는 단서도 같이 달았습니다. 박 위원이 짚은 한 부분이 또 인상적이었어요. 20% 내로 앞서 있던 민주당의 지지도가 내란 정당 국민의힘과 거리가 좁혀져도 아무 소리 안 나오고 있다. 이건 강 건너 불 같은 게 아니라 민주당사의 핵폭탄이 떨어진 격이다. 본인 표현 그대로입니다. 한편으로 우상호 강원지사 당선자는 SBS 인터뷰에서 정반대 입장을 냈어요. 저는 선거가 승리했기 때문에 책임질 일은 없다고 봅니다. 승리한 정당에서 왜 책임을 집니까? 패배한 정당이 어디예요? 국민의힘이잖아요. 본인 발언입니다. 사실 6.3 지방선거 전체 판세로 보면 민주당이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온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책임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시각이 한 축이고, 평택을 같은 일부 선거구의 전략 미스에 대한 책임을 묻자는 시각이 다른 한 축인 거예요.
같은 결과를 두고 두 해석이 동시에 가능한 국면입니다. 이광재 전 의원도 등판해서 평택을 패배 전략에 대한 본인 시각을 밝혔어요. 조국 전 대표를 낙선시킬 필요가 있었느냐는 질문을 같이 던졌고요. 다양한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는 자체가 민주적 활력의 신호예요. 정청래 측은 정치적 대응으로 한 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시도당 전국위원장 선출 방식을 권리당원 1인 1표제로 바꾸는 당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어요.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가 1대1 비율로 맞춰지는 구조입니다. 의원총회에서 생존계 공약 발언이 나온 데 이어 한 단계 더 나간 분위기인 거고요. 평가는 권리당원과 시민의 몫이에요. 여기에 의미심장한 한 장면이 더 있어요. 강훈식 비서실장 지역구를 이어받은 당선자가 최근에 본인 채널에 쇼츠 2개를 올렸습니다. 둘 다 김민석 총리를 언급한 영상이에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총리로서 내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회복을 진두지휘한 김 총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는 내용에 지난 1년 이재명 정부의 성과는 사실상 김 총리의 성과라 불러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까지 들어있었어요. 청와대 대변인 출신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 지역구를 이어받은 자리에서 시점인 만큼 별 의미 없이 올렸을 수도 있고 의미가 있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 이번 보궐 당선자들 가운데 대변인 출신이 적지 않다는 흐름도 같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의원총회 결과와 함께 지켜볼 지점이에요. 보수 매체들이 이걸 민주당 분열로 받아먹으려고 헛발질하고 있는데 같은 보수 매체가 12.3 사태 책임 규명에는 어떤 톤이었는지 비교해보면 같은 매체 맞나 싶을 정도로 온도가 달라요. 한쪽 진영의 정상적인 노선 토론은 분열로 포장하면서 본인 진영 안에서 같은 게이트로 누구는 풀리고 누구는 잡히는 그림은 한 줄도 짚지 않는 그 비대칭이 지금 이 국면의 진짜 풍경입니다. 처음에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명태균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띄운 그 시점이 우연이냐고요. 지금 그 답이 보입니다. 우연이 아닐 뿐 아니라 그 페이스북 글 한 줄이 보수 진영 전체에 누가 살고 누가 죽는지의 그림을 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페이스북에서 시작된 신호가 1심 선고를 향해 달려가는 재판 한 건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는 겁니다. 같은 시기 두 진영의 그림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보수 진영이 본인들을 보호하던 카드 한 장이 풀려나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민주당이 패배한 차례 끝에 다음 국면을 어떻게 갈지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유골, 두 진영. 그런데 의미는 정반대예요. 한쪽은 카르텔이 세는 그림, 한쪽은 다음 무대를 어떻게 짤지의 그림이거든요. 여러분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 감각 같은 게이트 안에서 적용되는 기준이 왜 다르냐는 그 의문, 그게 정확했던 겁니다. 표면 보도만 따라가서는 절대 안 보이는 그림이었고요. 그러면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하느냐 짚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1심 선고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 신속재판 조항에 따라 2심, 3심이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돼야 해요. 사법부의 최종 판단도 올해 안에 나옵니다. 그리고 명태균이 다음에 어떤 카드를 꺼낼지 페이스북에 또 어떤 글을 올릴지도 같이 봐야 하고요. 김건희, 김영선처럼 빠져나간 카드가 또 어디서 튀어나올지도 변수입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의원총회 결과 그리고 1인 1표제 개정안의 후속 흐름, 박지현 위원이 의원총회에서 어떤 발언을 더 이어갈지를 같이 보면 됩니다. 우원식, 김용민 전당대회 시나리오가 가정의 영역에서 현실의 영역으로 넘어오는지도 한 축이고요. 이게 단순히 한 사람의 시장직 문제가 아니에요. 12.3 이후 미정리된 카르텔 구조가 지금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버리는지로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첫 장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민주당은 다음 국면을 어떻게 갈지 정리 중이에요. 한쪽 그림이 정리되는 속도가 다른 쪽 그림의 속도를 끌어당기는 그런 구조가 지금 유골 안에서 같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세훈 1심에서 어느 수준의 판단이 나오느냐가 명태균이 다음에 꺼낼 카드의 무게를 결정하고 그 카드의 무게가 보수 진영 안에서 누가 다음 한 명이 될지의 그림을 결정해요. 그리고 그 그림이 잡히는 속도가 민주당 안에서 검찰 사법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느냐의 변수가 되고요. 한 사람의 페이스북 글에서 시작된 흐름이
결국 다음 1년의 정치 지형 전체를 흔드는 한 줄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6개월 한 달, 결코 작은 한 달이 아닙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국면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같이 해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